진짜. 범죄 스릴러나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유명한 연쇄살인마들 이름 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인물, 정말 소름 돋게도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대중에게는 거의 잊혀진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다정한 가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도심 한복판을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만들었던 남자입니다. 산이시드로의 사티로스라고 불렸던 프란시스코 안토니오 라우레아나. 오늘 이 사건의 전말, 그 기막힌 이중생활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녁 6시. 다들 퇴근하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한가롭게 오후 햇살을 즐기기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197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의 한 조용한 교회 마을에서는 이 오후 6시가 그야말로 절대적인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시계바늘이 정확히 6시를 가리킬 때마다 이 평화롭던 동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악몽 속으로 빠져들었거든요. 자, 1장. 오후 6시의 공포. 평온한 마을을 덮친 비극. 바로 들어가 보시죠. 시간은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대는 산이시드로라는 아주 부유하고 평화로운 동네였어요. 고급 주택들의 수영장이 딸려있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대낮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으슥한 밤중이나 새벽이 아니었어요. 해가 아직 쨍쨍한 늦은 오후에 그냥 자기 집 뒷마당에서 일광욕을 하거나 동네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주 평범한 여성들이 타깃이 됐습니다. 환한 대낮조차 전혀 안전하지 않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산이시도로 주민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2장. 완벽한 가면의 이중생활, 장인과 포식자 사이입니다. 도대체 어떤 미친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범인의 이름은 프란시스코 안토니오 라우레아나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겉모습은 솜씨 좋은 수공의 장인이자 세 아이를 키우는 정말 다정한 아빠였어요. 심지어 아내한테 출근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요즘 동네에 변태들이 많으니까 애들 절대 밖에 내보내지 마. 와, 진짜 뼈가 시리도록 소름 돋는 위선 아닌가요? 밖을 돌아다니는 포식자를 조심하라며 가족을 챙기던 그 다정한 가장이 자기 집 문턱을 넘는 순간 그 동네에서 제일 끔찍한 연쇄살인마로 돌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던 거예요. 작은 자동차에 목공의 품을 잔뜩 싣고 다니는 성실한 가장의 모습, 그 이면에는 지붕이랑 담장을 마치 원숭이처럼 날렵하게 넘나들면서 사냥감을 찾는 진짜 잔혹한 포식자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고 소름 끼치는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르헨티나의 아주 유명한 법의학 전문가인 오스발도 라포는 이 현상을 범죄학 용어인 정상성의 가면, 그러니까 마스크 오브 사니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이 자신들의 그 어둡고 파괴적인 본성을 아주 그럴싸한 평범함 뒤에 싹 숨겨버리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라우레아나는 자신의 그 끔찍한 가학적 충동하고 따뜻한 가정생활 사이에 완벽한 심리적 방화벽을 쳐놓고 사회 전체를 감쪽같이 속여 넘긴 겁니다. 이어서 3장. 괴물의 시그니처와 전리품, 고도로 조직화된 범행 패턴 살펴보겠습니다. 욱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충동적인 범죄자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의 범행은 마치 기계처럼 정교했거든요. 딱 일주일에 이틀,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만 움직였습니다. 살인하고 나서의 이른바 냉각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킨 거죠. 일광욕을 하거나 혼자 있는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만 노려서 리볼버 총이나 밧줄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사처럼 담장이랑 지붕을 휙휙 뛰어넘어서 경찰의 추격을 유유히 따돌렸어요. 진짜 잡힐 틈을 안 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남자의 진짜 기괴한 특성, 아주 뒤틀린 패티시즘이 드러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에요. 피해자의 반지나 팔찌 같은 귀금속을 무조건 챙겼습니다. 돈이 목적이냐고요? 아니요.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혼자 그 장신구들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저지른 살인의 쾌감을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리플레이하기 위한 일종의 끔찍한 전리품이었던 겁니다. 4장. 가발 작전과 좁혀지는 그물, 경찰의 필사적인 추적,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시죠. 자, 그럼 대낮에 살인마가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도대체 경찰은 뭘 하고 있었냐고요? 사실 경찰도 미칠 노릇이었죠.
심지어 범인을 유인해보겠다고 건장한 남성 경찰관한테 긴 머리 가발을 씌우고 수영복까지 입혀서 주택가 수영장에서 일광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기상천외한 미끼 작전이죠? 경찰이 당시 얼마나 궁주에 몰려 있었는지 짐작이 확 가시지 않나요? 하지만 이 영리하고 교활한 괴물은 그런 엉성한 덫에 절대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영원할 것 같던 그의 범행도 마침내 빈틈을 보입니다. 범행 직후에 지붕을 타고 도망가던 그를 동네 주민이 딱 목격한 거예요. 이 주민은 라우레아나가 쏜 총에 맞았는데도 천만다행으로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고요. 이 분의 진술을 바탕으로 드디어 범인의 몽타주가 완성됩니다. 형태도 없이 마을을 떠돌던 그 유정 살인마한테 드디어 얼굴이 생기는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겁니다. 5장, 닭장 속의 총격전, 예상치 못한 최후입니다. 자, 이제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1975년 2월 27일, 그날의 숨막히는 순간들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오후 4시쯤 동네를 어슬렁거리던 수상한 남자를 한 8살짜리 소녀가 알아봅니다. 동네에 쫙 깔렸던 그 몽타주 얼굴이랑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곧바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남자 가방에서 냅다 총을 꺼내 쏘면서 도망칩니다. 경찰과 길거리에서 엄청난 총격전이 벌어졌고 결국 어깨에 총을 맞은 라우레아나는 근처 대저택 뒷마당에 있는 닭장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완벽히 숨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집에서 키우던 셰퍼드가 닭장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는 바람에 결국 은신처가 들통나고 맙니다. 닭장 안에 완전히 포위된 상황. 보통은 여기서 무기 버리고 항복해라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항복을 권유하는 대신 그 닭장을 향해 말 그대로 총알비를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총성이 먹고 난 뒤에 그 안에서 발견된 건 죽은 닭 2마리 그리고 완전히 벌집이 되어버린 라우레아나의 시신뿐이었죠.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시작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그 진실을 자백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그 수십 발의 총탄과 함께 영원히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참 허탈한 순간이었습니다. 6장, 장화와 미제 사건들, 살인마가 남긴 어두운 유산입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집 안에서 아주 낡은 장화 한 켤레가 발견됐거든요. 근데 그 안을 보니까 무려 13명에서 15명에 달하는 희생자들한테서 빼앗은 피 묻은 장신구, 전리품들이 한가득 쏟아져 나온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의 아내는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며 끝까지 현실을 부정했어요. 남편이 쓴 그 완벽하고 소름 끼치는 가면이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철저하게 속여 넘겼다는 뜻이죠. 범죄 전문가들은 그가 사니시드로에서 처음 살인을 시작한 게 절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미제 사건 기록들을 쭉 훑어보면요. 1973년 코리엔테스 사건이나 1974년 종교학교 살인 사건이 라우레아나의 그 정교한 수법과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거든요. 물론 1972년에 동네를 따들썩하게 했던 사니시드로의 식인귀 사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 식인귀는 아주 충동적이었지만 라우레아나는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움직이는 조직적 살인마였으니까요. 아르헨티나의 또 다른 유명한 범죄자 중에 로블레도 푸치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둘을 비교해보면 라우레아나의 특성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로블레도 푸치는 단순히 돈을 노리고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반면에 라우레아나는 달랐습니다. 철저한 성적 가학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통제한다는 그 소름 끼치는 지배욕 하나로 아주 계산적으로 움직였죠. 범죄학자들이 라우레아나의 그 내면을 훨씬 더 귀괴하고 끔찍한 악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안토니오 라우레아나. 과연 경찰이 찾아내지 못한 어딘가에 숨겨진 또 다른 전리품들이 더 있진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섬뜩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온한 일상 속에도 완벽한 정상성의 가면을 쓴 채 선량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괴물이 과연 그 옛날의 라우레아나 혼자뿐일까요?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